진짜 전략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장 김우식 고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지금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지나야지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예측이 그렇죠. 아니라 대응의 영역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증시는 보통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는데 뭐 대응은 됩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긴 하죠. 깝깝해요. 네. 왜냐하면 지수도 지금 한 주 단위로 보면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 종목들 변동성, 섹터하고 종목들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거죠. 오늘 오른 종목이 내일도 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급락 나온 종목이 내일 또 급락 연속으로 나올까 그것도 확신이 없거든요. 그들로서 단기 수급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 근데 개구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 조금만 멀리 보면 얘가 어디 갈지는 알아요. 개구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개구리가 결국은 물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조금만 시각을 약간 넓게 보자. 바로 앞만 보면 이 수급의 그 변동성 장세가 힘든데 결국은 그 주가들은 실적이라는 물가에 수렴할 것이다. 약간만 눈높이를 조금만 멀리 보면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증시 주변 악재를 제가 그 뭐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증시 주변 악재 보시면은 제일 큰 건 역시 미국의 연준 긴축이 되겠고 이제 그 불확실성의 해소가 될지 아니면 또 불을 지펴버릴지는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는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데 뭐 호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 먹는 약은 또 약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약하다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사망자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나고 물론 감기로도 뭐 기저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사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주가 거의 막바지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다음 주까지 설마 뭐 끌고 가시겠습니까? 좀 겁이 나서 못 끌고 갈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번 주면 관련 매물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중에서 역시 가장 그 큰 것은 데미지가 큰 것은 미국의 연준 긴축 요게 가장 큰데 이미 그 매파로 연준은 돌아섰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 자체도 이제 뭐 금리 인상 자체를 원래는 언제입니까? 뭐 23년이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쭉쭉쭉 당겨져 가지고 내년 그러다가 이제 내년 6월에서 컨센을 보니까 내년 뭐 3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는지.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지금 월 지금 1,200달러 수준의 어떤 그런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줄여 나가는데 지금 지난달에 나온 얘기는 월 150억 불 정도를 줄인다였는데 이걸 뭐 더블로 한 300억 불 정도씩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계산성으로 3, 4, 10이니까 내년 3월이 딱 맞잖아요. 요게 지금 시장의 어떤 컨센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대충 조금 대세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가지수가 너무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어떤 CPI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6.8%. 물론 컨센에서 많이는 안 벗어났지만은 아찔한 수준이 되겠고 간밤에 또 나왔잖아요. 요즘 PPI 수치 같은 경우도 9.6% 나왔는데 전문가의 전망치가 9.2였고 당연히 넘어섰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노동통계국이 이 PPI 집계를 시작한 게 2010년이라 그러는데 그 이후로 당연히 또 사상 최고치랍니다. 딱 연준이 지금 그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 속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당연히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거죠. 네.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시장이 한 며칠째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제일 우리가 느껴지는 건 역시 좀 밸류가 센 애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업종별 선행 PER 여기 그 NH투자증권의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각 섹터별로 한 2015년 이후부터 해서 평균 PR입니다. 포워드 PR이에요. 예, 그걸 보면 미국의 평균 포워드 PR을 보면 한 24, 5배 나올 겁니다. 굉장히 세요. 지금 현재 그런데 평균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PR은 얼마냐 이걸 보면 점 찍은 게 보이죠? 이 점이 보면 대부분 다 각 섹터의 위쪽에 있어요.
예전 평균보다도 지금 밸류가 높다는 거. 이건 계속 미국 시장의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굉장히 높죠. 예, 이런 특히나 높은 섹터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보시면은 딱 드러나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조정폭이 좀 제법 나오고 있죠. 간밤에도 좀 흔들렸었는데 물론 테슬라는 매물도 있고 개별적인 매물도 있고 그런 이슈,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그 포워드 PR이 한 100배가 당연히 넘죠. 굉장히 물론 이제 테슬라는 스페셜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다른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건 맞잖아요. 117배 정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먼저 조금 조정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죠. 엔비디아 그러면 약간 느낌이 반도체에다가 또 메타버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또 포드 PR이 54배 좀 세죠. 예, 좀 세. 우리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좀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PR이 한 28배 해서 뭐 한 이틀 정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해서 느낌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 밸류가 센 애들이 먼저 맞고 있구나. 그건 역시 이 미국의 긴축 관련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요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래 오늘까지 그럴 수 있어. 오늘까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악재라고 보는 이 FOMC 회의의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내일과 모레 특히 다음 주까지 해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면 곤란하다. 예, 악재에 노출되고 나서 만약에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면 곤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악재 노출로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그때는 경고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그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좀 중요해요. 제가 그 추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물줄기가 최근에 60일 이동 평균선을 전 봅니다. 기준으로. 뭐 기준 다 다르시겠지만은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제가 6월 정도부터 해서 현금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6월부터. 그리고 한 8월 지나니까 이제 변곡점이 생겼고 지금 물줄기가 여기서 아래쪽이에요. 물줄기가 아래쪽일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종목 수익 내기 어렵고. 근데 10월 초에 제가 급락이 나올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건 최소한 좀 분위기가 가라앉으려 그러면은 최소한 1, 2개월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이 2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2개월이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를 전 기점으로 보는데 다음 주 중반부터 해서는 이 추세선이 돌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연말 랠리 그리고 내년 초에 대한 제뉴얼 이펙트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런 기점이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는 뭐 쩔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정도는 시장은 괜찮아야 한다. 이건 좀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네. 예측보다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미국의 성장주들이 과연 이 단기 조정을 돌려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주요 키포인트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와 뭐 대중 양도소득세 이런 네.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좋아야 한번 좀 된다.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갈 때 가져야 돼요.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쯤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못 움직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좀 당연히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잖아요.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아무래도 네. 시장이 워낙 이제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그러면 하루 매매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종목 전략을 세워봐야 되나요? 가만히 좀 쉬어야죠.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한 며칠 전, 이틀 전부터인가요? 또 로봇 관련주 뜨지 않습니까? 오늘 지진 관련주 오르겠죠. 뭐. 그렇겠죠. 네. 눈에 보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단기로 매매하시는 거 제가 뭐 말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발 빠르신 분들은 또 먹고 나오시니까 그런 매매 가능합니다만은 다 아시잖아요. 실적이 없다는 거, 실적이 없는 테마는 뭐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결국 돌아오더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런 매매 단기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지금 그 우리 12월 이제 중순 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내년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내년에도 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엔 힘을 잃을 것인가? 지금은 그걸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MC넥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낙폭 과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승격시켰고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낙폭 과도 중에서 ABL 바이오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요건 이제 한번 리포트 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들어갔어요. 예, 낙폭 과도 얘도 많이 자빠져 있어요. 공통점. 카카오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언제 졸업할지 좀 깝깝하긴 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안 빠지니까 들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는 지난주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ABL 바이오도 꽤 오래 반토막 난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1월에 또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하다. 낙폭 과대주로서 좀 편입을 시켜놨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사실 좀 다양해요. 반도체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 엔터에다가 2차 전지, 컨텐츠, 금융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없네요. 소부장이요? 네. 대주와 첨보가 소부장이죠. 그것도 해당이 되죠. 2차 전지에 조금 더 그렇죠. 특화되어 반도체 있다 쪽은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소부장 관련주는 결국은 한 종목이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대장이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소부장, 그다음에 그런 관련주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그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이슈가 하나 발생한 게 하나가 있는데,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어제 유달리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5.8%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요. 국내 한 연구팀에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논문에 이제 실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언제 상용화가 되냐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면, 대주 쪽과 경쟁 관계를 생각하면 크게 문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머지 제가 그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내년에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본다 그러면은 역시 금리 인상기니까 금융주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차 관련주, 또 이런 섹터에 저는 여전히 관심이 높고, 특히나 이제 그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고, NFT 관련 게임주가 그 베트남 쪽인가요? 그쪽에 게임이 유명한 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NFT를 갖다 붙이더라도 쓰레기에다 NFT를 갖다 붙이면 여전히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금융주든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차 등등 다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없는 종목, 그리고 밸류가 너무 높은 종목은 지금 우리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 중국 관련 얘기인데요. 짧게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스탠스 중국 관련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쪽은 보이콧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의 스탠스 입장은 약간 중립 내지는 중국 쪽에 가까워요. 내년이 그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최근 한중 관계 움직이는 게 조금 뭔가 의미 있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도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이 포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주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잘 그렇죠. 버텨내 볼까요? 가져가야죠. 예전에 밑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좀 더블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중간에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100이라는 비중이 있으면은 지금 비중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한 50 정도, 이 정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00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엔터나 2000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사고 싶었던 양의 한 절반 정도만, 그게 맞는 거죠.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절반 정도만. 그리고 요번 구간 통과하고 나서 조금 더 보시고 그다음에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다. 근데 어차피 내년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돈 버는 종목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섹터가 돈을 벌 것인가, 그건 눈에 보이지 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관심 가지면 괜찮다. 다만 저기 밑에서 우리가 관심 가졌던 그 비중만큼은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 비중은 좀 신경을 쓰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만큼 그렇죠. 사고 싶었던 거에서 이만큼을 그렇죠. 조금씩 분할로 사가는 전략에 네. 대해서 뭐 엔터와 2차원 지주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또 진짜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